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오늘도 육아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열일하는 대한민국 엄빠들을 위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긍정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아 수다 찐하게 나눠보실 분들 모시도록 할 텐데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6분 함께 해주셨어요. 굉장히 뭔가 캐릭터가 독특하실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들 긍정 양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긍정 양육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가요? 어떠세요? 긍정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쭈미지 부부는 긍정 양육 어떤 거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게 부정양육도 있나? 아유, 현답인데요. 사실 하루하루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긍정 양육 생각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 양육이 웬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양육에 있어서 긍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정유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동심리 전문가 정유진입니다. 긍정 양육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눈다고 했는데 긍정 양육이란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긍정 양육은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세운 육아에 대한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 양육에서의 가장 기본 정신은 아이는 독립적인 존재고 존중해야 된다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육아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를 부모의 귀속품이 아니라 존중해야 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9가지의 실천 원리를, 실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양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전쟁인 이 육아 속에서 좀 난감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기 100일 때 손톱을 깎아주다가 살짝 정말 피가 났는데 네. 골마버려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째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아이한테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책임감도 좀 들죠. 아빠는 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비위가 좀 약해서 신생아 때 아기 똥기저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왜 더 힘들었냐면 제가 갈고 있는데 아기가 그 상태로 또 한 번 발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똥을 이렇게 싸는 거를 이렇게 갈고 있구나. 약간 그때가 약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달코알 부부는 또 어떤 때가 좀 난감했나요? 남편이 이제 늦게 퇴근하는 날 제가 아이를 온전히 혼자 봐야 되는데 밥을 차려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 놀자 이렇게 치맛가랑이를 잡거나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쭈미지 부부는요? 매일매일이 난감한 일인 것 같은데 가장 난감했을 때가 둘째를 낳았을 때 얘가 똥을 쌌어. 근데 첫째도 다시 똥을 쌌어. 근데 저도 똥이 마려워. 이러면 뭘 먼저 해야 될지. 삼중고네요. 네. 그런 때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육아라는 게 매일매일이 참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육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긍정 양육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영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경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는 분. 소리. 쭈미지 먼저 나왔어요. 네. 2번. 틀린 것입니다. 2번이요. 이유는요? 우리 애는 30개월도 넘어서 문장을 고사했기 때문에.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선호 단계로 문장 구사가 가능한 시기는 24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틀린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종지 부부. 3번. 3번. 경청하는 부모가 아니라 조금 언어 자극을 해주는 수다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그렇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말 많은 수다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틀린 게 2번, 3번이었는데 말 많은 부모가 좀 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떠세요? 좀 말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말이 정말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번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을 좀 많이 해주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어머님께 알림장에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미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막 이렇게 막 써주시기도 하거든요. 정말 부모님들에게 꿀팁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자극은 어쨌든 아이를 말을 맞아요. 빨리 하게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여실히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꿀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긍정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거든요. 칠판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오빠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거 맞아요. 맞아. 그 같은 단어잖아요. 뭔가 자신 있어하는 쭈미지 부부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종지 부부는 다른 답을 해주셨어요. 먼저 왜 이렇게 써주셨는지 이해와 신뢰 어머님이 써주셨네요. 서로를 이해해야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할 것 같아서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서로 믿어줘야 또 긍정적인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 신뢰 이렇게 적었는데 어머니는요, 달콤 네, 부부? 저도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감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육아를 하면서 신뢰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서 저 말에 신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쭈미지 부부는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두 분은 같으세요. 소통과 똑같습니다. 관심. 네. 소통과 관심. 네. 자녀랑 같이 좀 소통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서로 관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단어는 다른데요. 다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이해와 믿음이었습니다. 아, 이거 좀 봐! 네. 왜? 비슷하게 좀 맞추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풀이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해와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내 품 밖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자립시켜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뢰랑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부모님들이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는 다 마음대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배우지 않고 잘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해와 신뢰가 있다면 이거는 나에게 좋은 거라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감동적인 얘기네요. 아이가 엄마를, 아빠를 믿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해와 믿음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유튜버시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를 보면서 뭔가 나를 돌아보게 했던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와이프가 주로 촬영을 좀 많이 해주는데요. 네. 편집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뭘 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편집하면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에 힘들어하고 뭐에 기뻐하는지 알아야 이제 그 힘들 때를 조금 피할 수 있게 남편한테 부탁하고 네. 네,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유튜브 찍으면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갔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이 컸습니다. 음. 왜냐면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수예요. 아, 와, 이게 바로 부모가 돼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긍정적인 효과를 또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초성 퀴즈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희진 씨는 활발한 5살 민준이와 소극적인 7살 예준이의 엄마입니다. 둘째 민준이는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반면에요. 예준이는 유치원에 친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어딜 가도 먼저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준이가 민준이처럼 사교성이 좋길 바라는 희진 씨. 이 상황에서 희진 씨에게 필요한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은 과연
기역, 지읒, 디귿, 쌍기역, 기역. 들어주세요. 네, 근데 이해가 안 가. 네, 종지 부분은 강점 바꾸기, 달콜 부분은 기준 바꾸기. 네, 맞습니다. 바꾸기는 모두 다 맞았고요. 강점은 왜 바꿀까요? 뭔가 활발한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기준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기준 바꾸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엄마가 지금 5살 활발한 둘째에 지금 기준을 맞추고 첫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일단 바꿔야 첫째를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와,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다릅니다. 정답은 관점 바꾸기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막 너무 막 와일드하다던가 아니면 너무 소심하던가. 근데 이걸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막 와일드하고 막 행동이 막 산만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의 관점을 취약한 쪽으로만 보게 되면 계속 뭔가 뜯어고치고 바꾸려고만 할 텐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바라보게 되면 아이들을 조금 더 온전히 수용을 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아이의 부분을 바라봐주는 것, 그게 바로 긍정 양육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일상인 것 같은데요. 뭔가 엄마의 생각에는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를. 2가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하나는 말풍선에 들어갈 말,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가. 칠판을 들어주세요. 굉장히 상상력들이 다들 풍부하신 것 같아요. 종지 부부 어머님부터 들어볼게요. 최고의 것을 줄 테니까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으렴. 그런 마음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아야지 그쵸, 뭐 딱 이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인풋 할 테니 넌 아웃풋을 내와라. 약간 이렇게. 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자. 달콜 부분은 어떤가요? 저라면 지금 책을 들고 있길래 그냥 저는 저 때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책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냥 보여줬었어요. 달콜 부분은 책 보는 것까지 똑같네요. 굉장히 부부끼리도 마음이 맞는, 그렇게 포장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쭈미지 부부. 근데 저라면은 저 상황에서는 그냥 아빠랑 같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봐볼까? 함께. 함께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개성들이 강하신 가운데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 그림은요, 완벽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장님, 사실 완벽한 육아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정말 완벽한 육아는 아이가 바라보는 것과 엄마가 바라보는 것이 동일했을 때 진정으로 완벽한 육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림에서는 세상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쫓느라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답에서 완벽한 육아, 허상을 쫓는 동안 아이의 수많은 장점을 놓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완벽한 육아가 허상이라는 사실이 놀랍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좀 실수를 할 때가 많이들 있잖아요. 이 실수한 모습을 들켰을 땐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하세요? 저희는 그냥 사실 실수가 일상이라 아기가 실수하고 있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정말 멋진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기가. 스스로 긍정 육아를 하고 계시는데. 네, 훌륭하신데요. 그렇습니다. 달콜 부분은요? 저희가 뭔가 말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가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저희 실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쭈미지 부분은요? 저도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 깜빡했다. 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하면 애도 따라하더라고요. 조금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 맞다. 깜빡했다.
아,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보고 네. 아이도 실수를 인정하는구나. 네. 실수를 인정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들은 엄마 입장에서 써보시고요. 아빠들은 아빠 입장에서 긍정 양육에 이럴 때 실천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길게 써주셨는데 종지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닥에 누워서 뒹굴고 소리 지르는 건 안 되는 거야. 계속 울면 바로 집으로 가고 그치면 장난감 구경할 거야. 만약에 또 억지를 부린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몇 점일까요? 저는 이 정도 된다면 한 90점. 90점. 오, 달콜 부분은 몇 점일지 궁금한데요. 어머님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바닥에 만약에 누워서 떼를 쓴다라거나 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난감이 없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일단은 시도를 했었거든요. 설득을 해서 만약에 그게 먹히면 다시 장을 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먹히지 않고 계속 떼를 쓴다 그러면 집에 갈 것 같아요. 네. 이건 거의 그 우리 육아 지침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신 것 같은 제가 요즘 맨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100점 드리고 싶어요. 오, 네. 역시 알고리즘을 지침서.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쭈미지 부분은요? 저는 아이가 울고 뗐어도 절대 화내고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보고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다. 훨씬 더 자세하게 써주셔서 어떡하지 100점 더 높게 주고 싶은데. 네, 정확한 답변은 긍정 육아의 실천 원칙 중에 일관성 지키기예요. 마트에서 만약에 내가 울었다고 장난감을 사주면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어야 올바른 것인가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긍정 육아 중에 일관성 지키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잘 지키고 계셨고 이 이후에도 계속 일관성 지키기를 유지하시면서 육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모두 다 풀어봤어요. 모두 막 굉장히 집중하고 내 육아가 어떤지 막 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승부욕도 활활 타올랐는데 긍정 양육을 한다는 건 더욱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6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참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정보들을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느끼셨죠? 영유아기 때부터 긍정 양육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 아기까지 모두 행복한 긍정 양육을 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